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2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댓글 한번 볼까요? 밤중에 헬기 소리가 난다고 지금 강분님께서 지금 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딘지 말씀을 좀 함께 해주시면 좋겠네요. 부산 엑스포도 잼버리처럼 될 게 아닌지 걱정된다고 황금토끼님 말씀하셨고요. 돈프리TV님, 잼버리를 그따위로 했는데 되겠느냐. 그렇게요. 자, 하기사 그렇습니다. 국제 행사를 치르는 능력을 보았으면 글쎄 누가 하겠어요. 자, 장수진님께서는 이탄희 의원님 얘기를 하시네요. 예. 자, 이탄희 의원이 지금 얘기하시는 게 그거죠. 병립형 비례대표를 하지 말고, 지금처럼 연동형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연동형으로 하되, 지난번처럼 위성정당을 만들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도 하세요. 근데 이탄희 의원님께 제가 꼭 전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을 한 거는요, 정의당과 민주당의 합의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동형 비례대표를 하면서 이른바 그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한 거는요, 국민의힘이었어요. 당시 자유한국당 거기에서 시작한 겁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위성정당을 만드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그게 바로 더불어시민당이었습니다. 전후 사정을 좀 살피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시에도 마지막까지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고 이 정의당이나 다른 이 진보 군소 정당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한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노력을 발로 걷어찬 거는요, 정의당이었습니다. 정의당을 비롯한 여러 군소 정당이 연합해서 이른바 비례대표를 나눠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짜봐라라고 민주당이 정의당에 제안을 했죠. 근데 정의당이 거절해버렸던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당시 민주당과 정의당 사이의 이 정책 연합을 정의당이 거절했어요. 그 결과 정의당은 지난 총선에서 참패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뒤에 정의당은 이를 아득아득 갈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보복을 하려고 덤벼들었던 거죠. 그게 지금 최근 2년 동안 벌어졌던 일들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또다시 연립 연동형 비례대표를 하자. 글쎄요, 뭔가 연동형 비례대표가 틀린 건 아닌데 그게 좀 맞는 방향이긴 한데요. 이 악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악용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치는 좀 마련해 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사실 그게 좀 많이 걱정이 되네요. 자, 제가 왜 갑자기 이탄희 의원하고 또 갑자기 지금 선거제도 얘기를 하게 됐느냐? 제가 세 번째로 준비한 얘기를 좀 풀어가 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요, 이낙연 얘기입니다. 이낙연한테 어느 기자가 물었습니다. 신당 창당 혹시 하십니까? 여기에 이낙연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자,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입니다. 자, 어느 기자가
오늘 이낙연에게 물었습니다. 신당 창당 혹시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이낙연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국가를 위해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항상 골똘하게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당 창당 하십니까? 국가를 위해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항상 골똘하게 생각하는 중이다. 신당 창당 하십니까?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골똘하게 생각 중이다. 뭡니까? 한다는 얘기인가요? 만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볼 때 이 말은 신당 창당 한다는 말로 들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아무리 보아도 신당 창당 하느냐는 질문에 국가를 위해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항상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다 라는 말은 한다는 말이죠. 적어도 안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신당 창당 하겠다거나 때에 따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겠죠.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지난 11월 21일인가요? 제가 그날 이낙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보도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낙연이 사실상 탈당을 무기로 협박을 하고 있다. 탈당을 무기로 협박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이낙연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전우의 시체를 옆에 두고 응원가를 부를 수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선거 시작하지도 않았고 선거 때 도와달라는 말도 나오지 않았고 요즘 같을 때 누가 이낙연 보고 와서 응원가 불러달라고 하겠습니까? 그죠? 요새는요, 웬만하면은 국회의원들 중에 상당수는 이낙연 오지 말라고 얘기하고 할 겁니다.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 혹은 현직 국회의원 그 누구도 이낙연 보고 와서 제 이 출마 준비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제가 출마했을 때 여기 지지 연설 한번 와주시겠습니까? 선거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누가 지금 그런 말을 합니까? 아무도 못해요. 왜? 이낙연이 오는 게 마이너스이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지금 이낙연하고의 관계를 강조한다거나 이낙연한테 선거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낙선을 하기 위해서 지가 현재 빽 쓰고 있는 것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런데 그런 이낙연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응원가 부르지 않겠다니 누가 불러달래? 자,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낙연이 응원가를 부르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탈당하겠다라고 협박하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게 벌써 일주일 전입니다. 근데 딱 일주일 만에 이낙연이 제가 했던 말 하나도 틀리지 않게 정말 제가 했던 예측을 그냥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말을 했습니다. 신당 창당하십니까? 내가 할 일 골똘하게 생각 중이에요. 이거는 이재명 대표한테 들으라고 한 얘기죠. 나 탈당할 거야. 탈당할 거야. 지난주에 응원가 부르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반응이 없어. 그러든가?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그 민주당 현재 그 지도부에서도 이낙연에 대해서 콧방귀도 안 끼죠. 이낙연이 뭐라고 했다고 온 언론에 도배가 되지만 아무도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이낙연 얘기를 거론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이 한 번 더 표현 수위를 올린 겁니다. 신당 창당, 국가를 위해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골똘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대놓고 신당 창당 탈당을 던진 겁니다. 야, 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낙연 신당 창당 질문에 국가 위에 내가 할 일 항상 생각한다. 국민일보 부분인데요. 이낙연
대표가 28일, 그러니까 오늘입니다. 민주당은 리더십과 강성 지지자들의 영향으로 면역 체계가 무너졌다. 당내 민주주의가 질식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러면서 신당 창당에 나설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가를 위해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항상 골똘하게 생각한다. 자, 이낙연은 오늘 이낙연계 싱크탱크인 연대와 공생이 서울 용산구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개최한 학술 포럼에 참가해 기조연설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이러면서 이낙연은 이런 얘기를 했대요. 과거의 민주당은 내부의 다양성과 민주주의라는 면역 체계가 작동해 여러 문제를 걸러내고 건강을 회복했다.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 질병을 막지 못하고 죽어간다. 그 결과 민주당은 도덕적 감수성이 무뎌지고 국민의 마음에 둔해졌다라고 주장한데 참 뻔뻔스럽게 말하는 거 아닌가요? 강성 지지자들의 이 극렬 극성 맞은 지지, 그 시작이 누군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거 이낙연 아닌가요? 우리가 똥파리라고 불렀던 그 많은 사람들 2년 넘게 민주당사 앞에서 이재명을 제명하라고 시위를 벌였던 자입니다. 지금도 그들은 이재명 당무를 중단해달라고 소송을 내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하고 의견이 맞지 않으면은 집단적으로 몰려가서 사이버 불링을 하는데 아주 대표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대선 직전, 대선 경선 그 과정에서 이낙연 지지자들이 온 민주진영 유튜버들을 돌아다니면서 방송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이 갑자기 뜬금없이 이재명 욕하고 다녔던 거 좀 기억하세요? 그들 중에 상당수는 지금 또 살짝 아이디 혹은 닉네임을 바꿔가지고 요새는 또 다른 또 싸움을 붙이고 다니대. 여튼 보세요. 지금 그 당시 제가 그래요. 보기에 그 당시 이낙연 지지한다면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욕하고 다니고 이재명을 제명하라고 설쳤던 그 사람들, 온 민주진영의 유튜버들 돌아다니면서 방송 내용과 상관없이 이재명 욕하는 댓글 올렸던 그 새끼들, 걔들이 지금요, 지금 현재 민주진영 내 유튜버들 사이에 갈등을 조장하고 부추기고 있는 자들입니다. 많이 보니까 한 명이 서너 개, 아니 3, 40개 아이디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아이디로는 저쪽을, 어떤 아이디로는 반대편을 이렇게 막 지지하는 척하면서 스스로 자가 발전, 자가 분쟁, 그렇게 해서 싸움을 일으키고 있는 걸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참 기가 찰 노릇이죠. 자, 여튼 여기가 옆으로 샜습니다만 바로 그들이 원래 기원이 어디냐? 다 이낙연 지지자였잖아요. 똥파리들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 이낙연이 뭐가 어쩌고 어째요? 강성 지지자들의 영향으로 면역 체계가 무너졌다고요? 다양성이라는 면역 체계가 작동했다고요? 다양성이라는 면역 체계라는 말 중에 거짓말로 상대 후보를 모함해도 된다는 게 있습니까?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그 다 시작은 어디였어요? 이낙연이었잖아요. 이낙연 지가 대선 경선할 때 퍼뜨렸던 헛소문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다양성이란 말로 변명이 되는 건가요? 그게 다양성입니까? 그리고요, 다양성은요, 한 가지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열심히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싸우고 열심히 자신들이 다수가 되기 위해 싸웁니다. 하지만 졌을 때 졌다라고 깔끔하게 물러서는 것도 그게 다양성의 존재 의미입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지 다양성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낙연 너네는 그러고 있느냐고.
졌으면 졌다고 해야지. 져놓고도 단 하루도 패배를 시인한 적이 없잖아요. 자, 그래 놓고서 뭐가 어쩌겠지? 아이 뭐 됐고요. 자, 자세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이 기사 중에 이런 대목도 나옵니다. 거대 정당에 의한 정치 양극화를 극복해야 된다. 그 양극화를 극복하는 대안은 다당제인데 그 다당제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위성 정당을 포기하는 거다. 자, 그런데 위성 정당을 만든 게 누군데? 에? 와, 진짜 남 얘기하고 있잖아. 자, 그러면서 신당 창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한다? 절망적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여러 갈래의 모색이 이어지고 있는데 상의를 내가 직접 하진 않았지만 문제의식과 충정에 공감한다. 자, 상의하지는 않았다라고 한 발 빼고 있지만 뭐라고?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뭐다? 신당 창당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국가를 위해서 내가 할 일, 신당 창당. 절망적인 상황 타개에 위해 여러 가지 모색. 내가 직접 상의를 하지 않았으나 문제의식과 충정에 공감한다. 양당 정치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당제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해야 한다. 라고 지금 막 떠들었어요. 야, 이거는 신당 창당하겠다라는 말과 한치도 다르지 않는 말입니다. 신당 창당이란 말을 쓰지 않았을 뿐 신당 창당하겠다라고 말한 것과 똑같아요. 민주당 나가서 그러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저는 이게 정말 복선이자 이게 이낙연의 진짜 속내가 담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어서 한번 보실게요. 이낙연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대선이 끝나자마자 젖잘싸, 먼저 규정, 경악. 졌지만 잘 싸웠다. 이거를 이재명 대표가 했나요? 졌지만 잘 싸웠다라고 한 게 이재명 대표가 한 건가요?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거 우리 민주 유튜버들이 한 얘기예요. 0.7% 차이로 정말 아슬아슬하게 패했습니다. 많은 민주 시민들이 화가 났어요. 그리고 이낙연 저 때려 죽일 놈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이낙연부터 죽여버려야 된다는 얘기도 했었어요. 거친 표현임하고 난무했습니다. 그때 우리 절망에 빠진 시민들을 달래기 위해서 썼던 말이 우리가 졌지만 잘 싸웠잖아. 정말 열심히 잘 싸웠잖아. 0.7% 24만 표. 우리 정말 잘했어.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더 나은 새로운 투쟁을 준비해야 되잖아. 라고 우리가 달랜 거였습니다. 근데 그걸 뭐 이재명이 했다고요? 이 개새끼 아니야 이거. 이낙연은 전공이 이거예요. 근거도 없이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누가 이런 말 했는데? 언제 이런 말 했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이낙연한테 총 날라가고 돌멩이 날아갈까봐 야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 이 대선까지 진마당에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라고 하면서 나왔던 얘기가 이거였어요. 근데 뭐라고? 이재명이 젖잘싸라고 했다고? 이런 개새끼가. 자, 뭐라고 얘기하는지 또 다음 얘기 들어볼게요. 패자가 그렇게 먼저 떠드는 거 아니라 패자가 누가 떠들었는데? 솔직히 대선 패배 왜 했는지 따지면은 제가 이낙연이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많이 말씀드렸을 겁니다. 여기서부터 많은 것들이 어그러졌대. 그러니까 이낙연은 그거지. 대선에서 지면은 지가 이재명 물어뜯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못했다 이거지요. 이낙연의 속셈은 그런 겁니다.
지가 당권을 장악할 기회가 딱 대선 직후에 있었는데 젖잘싸 이거 나오는 바람에 내가 당권 장악 못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괴상한 화법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가 대선에서 왜 졌느냐. 제가 그때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똥파리, 두 번째 신천지, 세 번째 이낙연. 요 세 가지 삼박자가 딱 맞아떨어지면서 그래서 졌다. 이재명은 죽어도 지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른바 뮨파를 만들었다면서 넘어간 이낙연 지지자들, 백광현이니 뭐니 하는 그런 개새끼들, 걔네들 때문에 졌다고 24만 표 아슬아슬, 걔네들만 그 난리를 안 피웠어도 문제가 이렇게 나지 않았어요. 그 미친 해병인지 또른 해병인지 그 해병 새끼 걔도 뭐라 그럽니까? 예? 자기 입으로 그랬잖아. 내가 이재명은 죽어도 못 찍겠더라고. 내가 김부선하고 친척인데 말이야. 그런 자들 때문에 진 거 아닙니까? 예? 두 번째, 신천지가 쌩 난리친 거 맞잖아요. 신천지 비롯한 이런 사이비들. 그래서 세 번째, 이낙연이 여기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렸어야지. 진짜 한 번도 말린 걸 본 적이 없어. 실제로 대선 경선 기간 중에 추미애 전 대표가 이낙연을 향해서 묻습니다. 네 지지자, 이낙연 지지자, 니들은 나중에 경선에서 지면은 이재명 지지 안 한다 하더라. 그거 어떡할래? 라고 하니까 이낙연이 그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정상적인 대답이라면 그런 분들까지 내가 다 설득할 테니까 그런 건 걱정하지 마시고 니나 좀 걱정하세요. 이재명 쪽에는 걱정하세요. 이재명 대표가 졌는데 나한테 다 그 표가 다 날올 수 있는지 그거나 해보세요. 차라리 이렇게 얘기했으면 됐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지지하는 사람은 저기 윤석열 저쪽 땅에서 온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몇 번이나 반복해서 추미애 당시 후보가 따지듯 묻습니다. 네 지지자들 중에 상당수는 이재명 지지 안 하겠다더라. 이낙연이 지면은 패배 인정 안 한다더라. 어떻게 생각하노? 니 그 설득시킬 수 있겠나? 라고 하는데 당연히 그렇다. 이 말만 한마디를 못해. 당연히 그래야 정상 아닌가요? 자, 이낙연의 그런 태도가 선거를 망친 겁니다. 지 비서실장이 윤석열 지지하러 갔는데 그거 하나 제대로 말리지 못한 새끼가 그게 패배의 원인이지.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한다? 지금까지 대선 평가가 안 나오고 있다. 참 어리석다. 모든 것이 지 때문이라고 하니까 창세기를 다시 쓰려고 저러나 보다 싶었다. 야, 진짜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볼까? 야, 진짜 멱살 잡고 한번 싸워볼까? 아, 정말 아무리 좋게 얘기를 하려고 해도 폭력을 부르는 놈 아닌가요? 이쯤 되면은 주먹을 부르는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주먹이 운다 아닌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낙연 지지자들, 소위 말하는 똥파리라는 자들한테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들이 저한테 뺏어간 것은 제 인생이었어요. 저는 그들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대표가 저딴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요, 참 인간으로 참 대우해주기가 싫죠. 이쯤 되면은.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낙연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자, 여기서 지난주 언론 보도를 잠시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몇 차례 언급했고 인용했던 바로 이 기사. 지원 유세를 거절하면서 전후의 시체 위에서 응원가를 못 부른다라고 했던 바로 이 보도. 이 보도 밑에 딸린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비명계 또는 제3지대를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당 인터뷰에서 이낙연 전 대표는 향후 역할에 대해
할 것이다. 이제 시작이다며 어떤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고 열어뒀다. 자, 또 다른 기사에 보면 이낙연 전 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제3세력의 부상 가능성을 주목했다. 자, 이겁니다. 이미 일주일 전부터 이낙연은 제3세력을 거론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전후의 시체 위에서 응원가 못 부른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거는 사실상 탈당하겠다는 협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만 해도요, 어떤 분들이 제가 너무 과하게 해석한다라고 하셨는데 보세요. 일주일 만에 딱 맞아 떨어졌죠? 예. 그런데 이런 말을 하려면 그냥 나가지. 뭐 일주일씩 간격 두고 한마디씩 뚝뚝 던지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정말 나가고 싶으면 난 나갈라요 라고 하든가, 나가지는 않으면서 나갈 것처럼 연기만 피우는 이유는 뭘까요? 진짜 나가려고 그러는 걸까요? 안 나가려고 그러는 걸까요? 저는요, 이게 이상민 탈당설하고 좀 맞닿아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제 제가 이상민 탈당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민 탈당 얘기가 나온 직후에 이 이낙연 탈당 얘기가 또 나옵니다. 기묘하게 앞뒤가 좀 맞아떨어져요. 내용도 좀 다르고 뭐 장소도 다르고 말이 나온 뭐 경과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탈당 발언이 연이어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탈당 발언의 이 질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자, 이상민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회의장 시켜주면 국힘당 갈 수 있다, 어느 당이든 갈 수 있다를 얘기해요. 이 말은 결국 뭘 말한다? 국회의장 시켜주겠다고 약속하면은 민주당에서 탈당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이기도 해요. 즉 뭐냐면 내가 탈당할 거야 이렇게 연기처럼 자꾸 탈당설을 피우면서 날 좀 붙잡아줘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나 나갈 거야. 나 기분 나빠서 집에 갈 거야. 이렇게 큰 소리를 뻥뻥 치는 이유. 친구들끼리 모여 앉아 있는데 지 좀 기분 나쁘다고, 지 좀 안 챙겨줬다고 벌떡 일어서서 나 집에 갈 거야 이 나쁜 놈들아 라고 소리를 지르는 놈은 진짜로 집에 갈 놈이 아니라 나 기분 나쁘니까 나 좀 달래줘 라는 얘기 뭐 다 아시죠? 예, 이상민이 딱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갑자기 이낙연 얘기하다가 왜 이상민 얘기를 하냐고요? 이낙연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탈당할 생각도 없으면, 아니 탈당 얘기를 했으면 빨리 탈당을 하든가, 제3지대 할 거면 제3지대 하든가, 왜 애매하게 제3지대도 아니고 탈당도 아니고 여기저기 강연이나 하고 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연기만 피우는 거죠. 이상민하고 똑같죠. 탈당한다는 얘기 벌써 한 달 전에 나왔는데 아직까지 탈당은 하고 있진 않고 12월 달에 가면 내가 얘기할 거야 라는 식으로 그딴 소리나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다? 탈당하겠다는 게 아니라 나 탈당할 거야, 그러니까 나 좀 붙잡아 줘 이 말인 거죠. 이낙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새끼들한테 공천 안 주겠다고? 안 준다고? 그럼 나 탈당한다. 그러면은 너 니네 선거 이번에 망할 텐데 자신 있어? 자신 있냐고? 이런 협박이죠. 고춧가루 뿌릴 건데 나 붙잡지 않니? 안 할 거야? 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들도요, 나가봤자 별 볼 일 없다. 아니, 나가면 춥다는 거 잘합니다. 정당 만드는 거 쉽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뭐 이준석처럼, 옛날에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정말 열성적인 지지자들이 있어서 당신이 가는 곳이라면 내가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팬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낙연
그 주변에 한 줌밖에 더 있어요. 게다가 그 이낙연 지지자들 솔직히 말해서 지금 다 쪼개져서 지금 아무도 없잖아요. 그 많던 수박 국회의원들도 싹 다 사라지고 이제 달랑 4명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나가면 어떻게 해? 추워! 진짜 이대로 영원히 정치 생명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가지는 못하는 거야. 이상민도 마찬가지. 대신에 뭐 탈당한다라고 협박을 해가지고 날 좀 붙잡아 달라는 그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히 자기가 명분도 챙기고 실리도 챙기겠다. 이상민도 마찬가지, 이낙연도 마찬가지. 이낙연으로서는요, 지금 이렇게 설치지 않으면 자기 개파에 31명이 있는지 29명이 있는지 그 사람들 이번에 다 날아가게 생겼는데 얘들 이낙연 이렇게라도 해서 지켜주지 않으면 이번에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 당 이렇게 해서라도 이렇게 설쳐서라도 어떻게든 간에 공천을 따내겠다는 심산인 겁니다. 바로 여기가 바로 이낙연의 생각인 거죠. 그럴 심산으로 신당 창당이니 탈당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 그대로 협박하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딱 한 가지를 바랍니다. 그냥 나가. 그냥 나가줘. 협박 같은 거 필요 없고 나가줘. 이거죠. 네.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이낙연과 이상민에게는 무관심이 답이다. 신경 쓰지 마세요. 얘들 이렇게 냅둬. 얘들 못 나가. 못 나가요, 절대. 못 나가고요. 얘네들 저러다가 제풀에 지칠 거예요. 제풀에 지치기엔 너무 자존심 상한다? 그러면 나가겠지. 근데 나가든 안 나가든 이낙연계의 정치 생명은 이제 끝난 겁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최인숙님, 어여가 라고 하셨고요. 짱구님, 협박이 되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유재수님, 상민아 낙엽아 탈당해 응원해 줄게. 예, 조용히 나가. 그냥 나가라. 안 속아. 신경 쓰지 말자. 예, 조로킹님께서는 추워서 나가면 입 들어갈게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낙연이 탈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딱 하나 있기는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제가 아까 앞서서 이게 이낙연의 진짜 속셈이다 라고 했던 부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앞서서 제가 맨 처음에 제가 이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다당제가 그 해법이며 당장은 위성정당 포기를 전제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거다. 위성정당을 포기하는 대신에. 이 얘기가 바로 이 부분이 이낙연의 자기 진짜 속셈을 담은 겁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연동형 비례대표, 더군다나 비례위성정당이 나오지 않는 연동형 비례대표를 하게 되면 이낙연이 만약에 탈당해서 만드는 신당이 어디에서는 표를 얻을 수 있다? 예, 호남에서는 표를 얻을 수 있겠죠. 연동형 비례대표를 하면요, 경우에 따라서는 최대 20석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낙연은 만약에 지금처럼 연동형 비례대표가 비례대표제를 하고 민주당이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다면은 민주당한테 가야 될 표를, 민주당한테 표를 찌울 수가 없는 거지. 지금 현재처럼 준연동형 비례대표인 경우에는 민주당이 비례의석을 상당히 표를 많이 얻는다고 해도 실제로 비례의석 표는 5석, 6석 이렇게밖에 못 얻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수의 사람이 민주당 계열의 다른 정당에 투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비례위성 정당이 아니거나 또는 민주당의 어떤 자매 정당 같은 게 있으면 또는 유사품이 있으면 거기다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이낙연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지금처럼 준연동형이 계속 유지된 상태에서 민주당이 비례위성 정당을 안 만든다고 하면은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탈당해서 그거 만들까? 이낙연은 그걸 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낙연은요 지금 선거법 협상 돌아가는 걸 봐가면서 판단 내릴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이탄희 의원한테 뭐라 그런 거예요. 이탄희 의원 본인은 원칙 얘기를 하시려는지 모르겠는데, 자, 때로는 그 상황 파악 안 되는 원칙론이 적들을 이롭게 할 수 있고 민주주의의 적에게 우리의 심장을 맡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현실주의자여야지 막연한 이상주의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목표는 정확하지만 그 목표를 가라가는 우리는 현실주의자여야 돼요. 연동형 비례대표, 예, 좋습니다. 근데 연동형 비례대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요, 지금처럼 의석이 300석으로 고정이 돼 있으면 연동형 비례대표가 안 돼요. 오히려 비례표를 많이 득표한, 비례득표를 많이 한 정당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어느 정당도 자기가 받은 표보다 손해를 보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는 않아요. 손해를 내가 보진 않지만 다른 비례정당이 좀 더 의석을 갖는 거는 나쁘지 않지. 그래서 나오는 게 어떠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의석이 300석으로 고정이 돼 있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연동형으로 하면서 비례표 의석을 많이 받은 사람에서 의석을 더 얻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원래는 기준 의석은 300석인데 비례 의석을 많이 확보한 정당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추가로 의석을 더 배정해줘요. 그래서 나중에는 총 의석수가 350석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요, 그 연방 하원의 그 의석수가 왔다 갔다 해요. 적게는 350석, 많게는 400석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연동형 비례대표, 위성정당 없는 연동형 비례대표를 하려면 지금처럼 준연동형이나 의석 300석에 고정되어 있는 상태로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국회 지역구 의석이 250석 정도인가 254석인가 뭐 그렇죠. 비례대표가 47석인가 밖에 안 될 거예요. 만약에 민주당이 그 정당 투표에서 50%의 지지율을 받았다. 하지만 지역구 의석에서 이미 50%를 할당받은 경우에 민주당이 비례대표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 의석수는 5석밖에 안 돼요. 50%를 받았는데 5석밖에 안 돼. 그럼 나머지 20석에 해당하는 그 의석은 어떻게 됩니까? 날아가는 거죠. 손해를 보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그런 상황을 막아야겠죠. 그래서 나오는 게 이른바 비례위성 정당이었어요. 근데 비례위성 정당을 막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50석, 만약에 50% 득표를 했다. 그러면은 비례의석 47석, 57석 이 중에 절반을 떼주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다른 정당, 군소 정당들에 대해서 만약에 10%의 표를 얻었다. 그러면 군소 의석 같은 경우 30석까지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은 몇 석까지 보장해 준다? 기껏 해봤자 10%를 얻은 정당도 기껏 해봤자 10석 정도밖에 보장을 못 받아요. 근데 이게 300석에 고정이 안 돼 있으면, 의석 300석에 고정이 안 돼 있으면 이 군소 정당이 득표율 한 만큼 의석을 많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만들어줘야 정상 아닌가요? 그죠?
자, 그런 면에서 이탄희 의원이 말씀하시는 거 그거는 이상주의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젖비린내 나는 소리예요. 그거 구상유치입니다. 제가 이탄희 의원님에 대해서는 제가 딱히 험한 소리는 하기 싫습니다. 다만 그렇게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56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어떤 분이 조국 전 장관을 또 갑자기 비난하시던데요. 뜬금없이 그렇게 엉뚱한 분 비난하시는 일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 전 장관이 뭘 하겠다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 뭘 딱히 하겠다라는 걸 드러내는 것도 사실은 현재로서는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출마를 하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걸 할 거다라고 생각이 안 들지 않나요? 그죠? 자, 그러니까 함부로 비난하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밤늦게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까 보니까 5,800명, 6,000명이 조금 안 되는 숫자가 오셨던 것 같은데요. 가시기 전에 꼭 좋아요 눌러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십시오. 내일